안녕하세요. 부동산 체계 대표 공인중개사 황 대표 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었던 710 부동산 대책 그 두 번째 이야기죠. 네. 합동부처 발표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른 영상에서 서민 실수요자 부당 경감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까지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영상에서는 다주택자 단기거래 세제 강화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단기거래 세제 강화 정책으로 정부는 취득세,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강화책을 내놓았어요. 네. 취득세에 대한 정책부터 살펴보시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것과 법인 전환을 통해 조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것 두 가지인데요. 취득세율부터 보시면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 1주택은 1에서 3%, 네네. 2주택은 8%, 그리고 3주택은 12%, 법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2% 네네. 최고세율 적용하겠다고 하고요. 네. 단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1주택자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최근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조정지역 내의 주택 취득은 기존 발표대로 하되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서는 주택수를 하나씩 증가시켜 지금 가로에서 보시는 네. 2주택까지는 1에서 3%, 네네.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 이상부터 12%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세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체감을 해보실 수 있게 저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A라는 개인이 무주택에서 1주택을 만약에 소유한다. 주택가액은 6억이죠? 네. 6억일 경우에 세액이 1980만원. B라는 개인이 1주택을 보유했는데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6억짜리 주택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 4,800만원. C라는 개인이 2주택에서 주택을 하나 더 취득을 하면 12%의 세율로 7,200만원. 마찬가지로 법인은 개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죠? 네, 맞습니다. 7,200만원이 부과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액이 엄청 늘어났어요. 네. 네, 아주 큰 세액이죠. 12%면. 네네. 다음은 법인 전환 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물 출자 시에 취득세 75%를 감면해주던 혜택이 부동산 매매업 법인과 부동산 임대업 법인에게는 배제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주택자의 법인 전환을 통해서 조세 회피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좀 방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지네요.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대상 안에 있는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때는 네. 증여받은 수증자의 취득세율을 12%로 적용한다고 해요. 네. 막대한 세율인데 일단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통해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을 크게 강화했는데요. 네.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를 제외한 2주택 이하의 경우는 과세 표준별로 0.6에서 3%를, 그리고 조정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네. 과세 표준별로 1.2%에서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인 최고세율 6%를 적용받고 네네. 기본공제 6억 원 미적용에다가 네. 세부담 상한까지 미적용해서 보유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완전 종합 선물 세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체감을 위해서 준비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왼쪽 이 차트하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같이 동시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공시가격 8억 원이죠. 1주택일 경우에 개인이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0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도 0원이죠. 네.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4,560만원. 8억 원의 공시가액이 2개, 주택이 2개가 있다. 그러면 개인, 1인 개인일 경우에 618만원,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계실 경우에 240만원. 법인인 경우에는 9,12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돼요. 그쵸. 네. 특히나 이 밑에 조정지역에서는 또 중과가 되죠. 네. 1,163만원, 부부 공동명의 때 480만원. 네, 법인인 경우에는 동일하네요. 6% 최고 세율이니까. 네, 6%죠. 그리고 8억 원 공시가격, 8억 원에 주택이 3개가 있다. 8324. 경우에 개인은 4,410만원, 부부 공동명의일 땐 1,680만원, 법인일 경우에는 1억 3,680만원. 가장 먼저 법인 소유주택의 종부세가 눈에 띄게 보이는데,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시면, 네. 네, 아주 막대하게, 네,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세율의 결과인 거죠? 네, 높은 세율도 영향이 있겠지만 네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치고는 사실 낮은 가액입니다. 이 아. 낮은 가액에선 네. 높은 세율보다도 개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9억에서 6억 원의 기본 공제가 미적용된 게 좀 더 크다고 보고요. 아, 또한 이제 세부담 상한 미적용 대상이고 네. 또 공제되는 이제 공제되는 금액들이 없어서 뭐 기껏 해봐야 기 납부된 재산세 정도의 공제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실제 납부 금액도 계산하신 금액이랑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종합부동산세 절세 측면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 개인보다 부부 공동명의가 좋아 보이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금액만 합산해서 보시면 네. 부부가 두 채 조정적에 갖고 있어도 480밖에 안 낸다. 항상 네네. 개인보단 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공동명의로 두 채 조정지역에 갖고 계신 부부가 네. 각각 가지시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도세이기 때문에 네. 각각 한 주택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주택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둘 다 빠번빠번 나와서 종합부동산세를 0원을 낼 수 있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두 채를 다 갖고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480만 원을 납부해야 하죠. 이거를 9억 주택으로 조금 더 극한 상황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부부 네. 공동명의로 720만 원을 내고 네. 각각 한 채씩 단독 소유할 때는 0원을 내게 돼요. 그래서 1년간 720만 원의 조세 차이가 있겠습니다. 1인 종합부동산세 9억까지는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독 소유는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른 그 공제가 상한 80%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더욱 커집니다. 앞으로 조세 전략을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재산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부동산 신탁에 대한 시스템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부동산 신탁이란 위탁자, 부동산 소유자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신탁을 맡기면 이 수탁자가 수익을 내서 그 일정 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당하는 그런 시스템이 부동산 신탁이죠. 네. 근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 그죠? 위탁자가 직접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그 수탁자가 수익을 내서 다시 위탁자인 수탁자에게 배당을 하는 이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신탁 관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2014년 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수탁자로 변했는데요. 다시 네. 위탁자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기존에는 수탁자가 냈었는데 네. 다시 위탁자로. 네. 종합부동산세 역시 네네.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내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종합부동산세도 위탁자가 내게 되겠죠. 앞으로 다주택자의 그런 법인 전환이나 증여를 통해서 조세회피 방지에 이어서 다주택자의 그 부동산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도 방지하려는 그런 의도겠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종합부동산 세율이 2021년 종합부동산 세율부터 이게 적용이 됐는데, 네, 정확히는 과세 기준일인 네. 2021년 6월 1일 보유분부터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다음은 양도소득세인데요. 주택 외 부동산은 변화 없고요. 차트를 보시면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의 70% 세율, 그 밖은 60%. 그죠? 그리고 주택과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70% 세율. 네, 그리고 주택과 입주권은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60% 세율을 적용이 되고,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에는 기본 세율이 6에서 42%. 네, 맞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기본 세율에 들어왔다고 해도 네네.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주택자는 네. 기본 세율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도 네. 중과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이면서 네. 두 번째, 규제 지역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다주택자이면서 규제지역의 주택을 양도한다면 네네. 기본 세율에 더하기 2주택자는 20%를 더, 3주택자 이상은 30%를 더 중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세율이 맥스로 42%라면 3주택 이상은 70%가 넘어가 버리네요. 네,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네. 상한을 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맥스 70%까지 네, 나와봐야 하는 거니까. 예, 고지서 받으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힘들겠어요. 많이 힘들죠. 네. 시행 시기는 2021년 6월 1일이고요. 좋습니다. 이 시행은 매물 유도를 위해서 6월 1일부터 유예를 한다고 했고, 예, 2021년 6월 1일까지 네. 유예한다고 했죠.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내년 6월 1일까지는 다 처분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일은 네. 잔금일이랑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네네네. 따라서 보통 잔금일이 빠르기 때문에 네. 6월 1일 전에 잔금을 잔금을 치러야 치르셔야겠죠.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주택자 단기거래 세제 강화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보완책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임대사업자 취득 유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데 두 가지 있잖아요. 건설을 해서 임대를 하면 건설 임대, 매입,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하면 매입 임대. 네,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말해서 지어서 사업자 되면 건설 임대, 그쵸. 사서 사업자 되면 매입 임대인 거예요. 네네네. 이거 머리에 잠깐 넣어두시고, 네. 네, 다음 유형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택 임대사업자의 유형은 자금이나 금리, 용적률 등 공적 지원을 받아서 취득하면 공공지원 임대주택, 네. 8년의 임대 의무기간을 가지는 장기 일반 임대주택, 그리고 4년의 임대 의무기간을 가지는 단기로 단기 나눌 수 임대주택. 있는데요.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요. 네. 공공지원 임대주택 유형의 경우는 네. 기존과 동일하게 뭐 건설해서 취득하든 매입해서 취득하든 역시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공은. 네. 네. 다만 임대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증가하고 네. 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네, 다음으로 장기 일반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건설해서 취득을 한다면 네. 건축물 용도에 상관없이 신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 등록을 다 할 수 있군요. 예, 단지 문제가 되는 건 네. 사서 취득할 때, 매입 임대. 네, 매입해서 취득할 때는 네. 아파트,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라면 신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폐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 아파트에 갭 투자를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었죠. 예, 굉장히 많았죠. 사실 투자 꿀팁이었기도 했고. 그러니까 서울시 다주택자, 그것도 아파트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이제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유형이 아니더라도 네. 역시 임대 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증가하고 네. 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실 유동성 면에서 많이들 찾던 건데 네. 단기 임대주택의 경우 네. 4년이었잖아요. 예, 네. 건축물 용도에 상관없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신규 등록 안 돼요. 그리고 기존 거는 유지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 건 유지가 되죠. 신규 등록이 안 되고 네네. 기존 유지되는 분들도 네. 7월 10일 이후에 네. 원래 이렇게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환이 가능했지만 그렇죠. 안 돼요 이제.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을 할 수 있었죠. 안 됩니다, 이제. 큰일 났네. 그리고 네. 이제 폐지되는 유형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장기 일반의 아파트나 네네. 아니면 단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네. 임대 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가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임차인분들까지만 혜택을 주고 네. 그 이후에 자동으로 그냥 말소가 돼버린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있다면, 네. 지났어도 네. 내가 말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네. 혜택을 유지했었는데, 네. 이제 혜택을 계속 못 보게 자동 말소시키는 거죠.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계획에 차질을 빚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네. 그 폐지되는 유형, 단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일반 임대주택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내가 여태까지 임대사업을 적법하게 해온 적법사업자라면, 자진 말소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임대 의무기간 그 미준수 과태료를 물지 않겠다는 거죠. 아이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당사자분들은. 네, 매년 지자체하고 국토부에서 합동 점검을 정례화해서 즉 위반사항 단속을 매년 이제 네,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네네. 이거를 이제 매년 하겠다는 거예요. 단속을. 그러니까 적발되면 과태료 주고 과태료 주고. 세제 혜택 받았던 거 환수하고 이게 크죠, 사실. 그리고 네. 행정처분까지. 네. 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보완에 대한 내용은 일단 민간임대주택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에 즉시 시행한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11일 이후에 폐지되는 그런 유형, 신규 등록, 그리고 단기에서 장기 전환 시에 세제 혜택도 미적용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때 모르셔서 만약에 등록을 하면, 물론 담당 공무원이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네네. 와, 등록을 하면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혜택은 못 받는데, 네. 의무는 너무 많은 상황인 거예요. 절대 이런 착오 일으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꼭 주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 하시죠. 네. 네. 이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네, 컨텐츠에, 네, 다양한 정보를 위해서 나와주신 우리 김 대표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더 정확하고 발빠르고, 네, 섬세하고, 네,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